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오늘 세미나로 진행할 논문은 Fully Connected Spatial Temporal Graph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이고 AAAI에 2024년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인용수는 총 109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연구는 스페이셜 템포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예측 과업입니다. 스페이셜 템포럴 그래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 시간축이 있고 각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센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래프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시계열 데이터가 여러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센서 데이터들은 하나의 센서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 t-1, t+1 이렇게 시간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이 같은 t-1 시점 안에서 서로 다른 센서 데이터가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기존의 이러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 즉 이 채널 간, 센서 간의 의존성을 포착하고자 했고 또 이 시간 템퍼럴 인코더라고 하는 이 시간적 의존성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이 같은 센서 내의 시간적인 의존성과 같은 시간 안에 서로 다른 센서 간의 의존성을 포착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같은 시간 또는 같은 센서 내에서의 시간적 의존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 그리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코릴레이션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센서 간의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DDT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센서가 서로 다른 시간에서도 의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속도를 나타내는 센서와 스티어링 앵글을 나타내는 센서가 있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센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속도 센서는 그 같은 타임 스탬프에서의 핸들 회전각을 나타내는 센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t 시점의 스피드가 t+1 시점의 핸들의 회전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t 시점의 스피드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서 어떤 핸들 조작을 했을 때 그 핸들 각도에 대한 센서 정보가 t+1 시점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시점에서도 이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존 연구들은 이렇게 같은 시점에서의 센서 값이나 아니면 동일 센서 내의 다른 시점에 대한 센서 값에 대해서만 주목을 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 또는 모델의 이름은 FC-STGNN입니다. 이 FC라는 것은 Fully Connected라는 것을 의미하고 ST는 Spatial, 공간적, 그리고 T는 Temporal, 시간적 의존성을 의미를 하고 뒤에 있는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FC 그래프 컨스트럭션이라는 모듈과 두 번째로 FC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모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FC 그래프 컨스트럭션에서는 실제 이 GNN 형태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프를 구축을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센서와 모든 시점의 노드를 완전 연결 그래프로 구성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시간거리 기반 감쇄 행렬을 적용을 해서 의존성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1번에서 구축된 그래프를 토대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축된 전체 그래프에 한 번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역적인 패턴을 놓치고 또 계산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빙 풀링 GNN 레이어라는 것을 두어서 시간축을 따라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해서 지역적 패턴을 학습을 하도록 하고 이후 풀링 요약을 통해서 그 패턴을 요약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그 유튜브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정말 다양한 논문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GNN,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그 게시된 영상이 2년 전 영상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GNN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 파트에서는 GNN이라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프를 기본으로 하는 뉴럴넷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점과 그 점들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이 예시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관계나 그 점들, 버텍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로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이런 GNN의 단점은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처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 뉴럴넷으로 그 신경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NN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드 피처를 나타내는 행렬이 있고, 그 다음은 그 인접했는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이 adjacency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예시로 되어 있는 이 분자를 보시면 각 원자에 대한 특징 정보, F1, F2, F3, F4로 나타내어 있는 이 특징 정보가 나와 있는 그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원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노드 피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실제 예시를 보시면 이 원자의 번호, 그 다음에 질량 등의 정보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자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인접 행렬입니다. 각 원자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1로 표시가 되게 되고, 이 인접 행렬의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방향이 없는 undirected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정보가 있는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이 원자가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엣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엣지의 연결 정보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는지, 또 이 연결이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웨이티드 그래프, 즉 인접 행렬이 1, 0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0과 1 사이에 있는 정보로 표현되어 있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GNN이라는 그 그래프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떤 태스크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구성 요소가 노드와 엣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노드 레벨의 프레딕션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이 노드 레벨 프레딕션은 예를 들어서 특정 논문이 어떤 주제,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의미를 하고, 두 번째로 엣지 레벨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노드와 상품 노드 사이에 구매가 발생할지를 예측을 하는 이 엣지 레벨의 프레딕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어떤
그 성질을 띠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 레벨 프레딕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자의 그래프 구조를 보고 이 분자가 어떤 특정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태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학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 뉴럴넷 레이어들을 통과를 해서 인풋이 또 다른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형태와 매우 유사한 그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에서는 어그리게이트, 컴바인, 리드아웃과 같은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그 학습이 되고 어떤 그 방법을 기반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그 가장 대표적인 GNN 방법으로는 스펙트럴 베이스드 GNN과 스페이셜 베이스드 GNN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셜 GNN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GN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펙트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기반으로 학습이 되는 GNN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는데, 원래는 스펙트럴 베이스 GNN이 먼저 나오게 되었고, 그게 발전을 하다가 GCN이라는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스펙트럴 베이스 GNN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래프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해서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저주파 성분은 연결된 노드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통된 구조적 패턴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주파 성분을 추출을 함으로써 그래프 전체적으로 노이즈를 줄이고 구조적 패턴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프의 라플라시안 행렬을 스펙트럼 공간에서 처리하고 하는 그래프 풀이의 변환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GN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플라시안 행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 라플라시안 행렬은 복잡한 것은 아니고 그래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행렬입니다. 그래프의 차수 행렬, 즉 이 노드가 몇 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인접 행렬을 뺀 값이 바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보시면 각 대각 성분을 보시면 각 노드가 서로 다른 몇 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노드 사이에 연결이 없는 경우에는 0을 나타내는 그런 행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라플라시안 행렬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풀이의 트랜스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라플라시안 행렬이 대칭이라는 그 성질과 그다음에 세미 파지티브 데피닛이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데피닛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이 definite이라는 것은 어떤 행렬의 성질을 구분할 때 사용이 되는 그 정의인데요. X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라플라시안 행렬, 그 다음에 X, 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행렬의 성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나타낸 X 트랜스포즈 LX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래프 구조에서는 이 노드 간의 차이의 제곱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노드 간의 차이의 제곱합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세미 파지티브 하다는 이 성질과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라플라시안 행렬이 고유분해, 아이겐 디콤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유분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 때문에 고유 값과 고유 벡터의 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는 그래프 전체를 주파수 기반 표현 체계로 변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라플라시안 행렬, 그 그래프의 라플라시안 행렬 L이 대칭이고 세미 파지티브 데피닛하다는 성질 때문에 고유 분해가 가능하고 이 때문에 이 그래프를 주파수 기반 표현 체계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플라시안 행렬을 이렇게 고유 값과 벡터 쌍으로 나타내 보면 이 람다라는 것이 고유 값 대각 행렬 아이겐 밸류를 의미를 하고 이 u라는 행렬이 고유 벡터 행렬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고유 값 대각 행렬 아이겐 밸류는 큰 고유 값을 가질수록 고주파를 나타내고 이 대각 행렬 아이겐 밸류가 작은 고유 값일수록 저주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고주파와 저주파 성분이라는 것에 또 의미를 해석해보면 고주파라는 것은 연결된 노드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저주파라는 것은 노드 값이 부드럽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U라고 나져 있는 고유 벡터 행렬은 이 고유 값 주파수에서의 진동 패턴을 나타내고, 이는 즉 그래프 위에서의 프리의 베이시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그 설명에서 그래프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그래프 신호를 옮겨서 확인을 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왼쪽이 주파수 성분의 주파수의 저주파 성분을 나타내고 오른쪽 부분이 고주파 성분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저주파 성분이 강하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각 노드들이 인접한 노드들이 비슷한 신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접한 노드들이 비슷한 신호를 가질수록 이 저주파 성분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성질을 활용을 해서 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GNN의 스펙트럴 베이스드 GNN의 방식입니다. 아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떤 그래프 도메인, 스페이셜 도메인에 있는 어떤 그래프를 그래프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파수 신호를 뽑아내게 되고, 이 그래프 신호를 각 고유 벡터로 투영한 값을 코에피션트, 즉 이 그래프에 있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옮겼을 때 이 그래프 신호를 필터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필터는 그래프 뉴럴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의 목표가 그래프에서 어떤 공통적인 안정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저주파와 고주파 성분 중에서 저주파 성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주파 성분을 통과시키는 이 첫 번째와 같은 필터를 통과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필터링된 코에피션트는 여기 앞부분이 조금 더 많이 필터링된 그 주파수 신호가 될 것이고, 이 신호들을 다시 리컨스트럭트를 시킨다면 이 주파수 저주파로 나타낸 부드러운 그래프 신호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필터된 시그널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그래프를 처리하는 방법을 봤다면, 두 번째로는 요즘 거의 대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페이셜 베이스드 GN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셜 GNN은 노드의 이웃 단위로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노드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공간적 정의 기반의 GNN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K는 1, K는 2 이런 식으로 고정된 크기의 이웃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 노드 간의 메시지 패싱의 결과로 한 노드에 여러 노드의 시그널이 혼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어그리게이트 부분입니다.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메시지 패싱으로 지금 설명드릴 어그리게이트와 뒤에 설명드린 컴바인을 함께 묶어서 메시지 패싱으로 하는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트는 타겟 노드와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지금 타겟 노드가 1번 노드라고 했을 때 1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2번 그리고 4번 노드의 이 히든 스테이트를 합치는 부분이 어그리게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K-1번째 레이어에서 1번 노드에 대한 그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하겠다라는 것은 그 2번 노드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와 4번 노드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그리게이트 하는 것이고, 수식으로 살펴보면 타겟 노드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웃 노드, 연결된 모든 이웃 노드로부터 어그리게이트 정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그리게이트를 할 때 앞서서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GNN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인접 행렬의 정보를 행렬과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의 지금 이웃 노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프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매우 큰 매트릭스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GNN 연산에서는 코오디네이트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연산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열 좌표와 로우 좌표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우와 컬럼에 연결 정보, 그 인접 행렬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 세 가지의 어레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복잡하게 큰 행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행렬 정보가 있는 로우 성분, 그 다음에 컬럼 성분, 그 각 로우와 컬럼에 대응하는 데이터 값, 이렇게 세 가지 어레이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그리게이트 다음 단계로 컴바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메시지 패싱이라는 그 이름으로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이 하나로 합쳐져서 불러지는 이유는, 컴바인이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이 노드와 이 앞에서 어그리게이트 한 정보를 합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어그리게이트에서 합쳐진 이웃 노드의 정보와 타겟 노드가 되는 그 대상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타겟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앞서 어그리게이트 한 이 정보가 이렇게 그대로 오고, 이 타겟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K번째 레이어의 1번째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수식으로 보시면 K-1번째에서 어그리게이트 한 정보와 K-1번째 타겟 노드의 정보가 합쳐져서 K번째의 타겟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번의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드아웃 단계인데요. 이건 그냥 간단한 단계로 그래프 레벨
프레딕션의 경우에 대해서 모든 노드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래프 요약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태스크, 세 가지 태스크, 노드 레벨, 엣지 레벨, 그래프 레벨 중에 그래프 전체의 정보를 프레딕션 하는 그런 태스크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히든 스테이트, 전체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요약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이셜 베이스드 GNN에서의 그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의 레이어는 홉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이 CNN 그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CNN에서 레이어를 거듭할수록 점점 하나의 크기에 많은 그 셀의 정보가 담기는 것처럼 GNN에서도 레이어를 거듭할수록 하나의 타겟 노드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의 정보까지가 담겨 있는지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타겟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1홉 이웃만 보게 되면 B와 D의 정보만 가지고 오게 되지만 2홉까지 보게 되면 이 B에 연결되어 있는 C의 정보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홉까지 가게 되면은 이 C에 연결되어 있는 E와 F의 정보까지 모두 가지고 와서 그 A라는 타겟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홉수가 많아질수록, 즉 레이어 수가 깊어질수록 이 A에는 더 많은, 더 멀리에 있는 이웃의 정보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이라는 것은 알겠고, 그렇다면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그리게이트 하는 방식 또는 컴바인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의 갈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의 어그리게이트 방식과 설명을 나타낸 그 표인데요. 이 세미나에서는 이 GNN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델에서 어떤 어그리게이트 방식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 그 연구실 유튜브 페이지에 보시면 그 GNN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그 2년 전 영상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바인도 마찬가지로 그 합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방식이 나눠지게 되고 모델도 다양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었던 스펙트럴 도메인 그리고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GNN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스페이셜 도메인은 어그리게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스펙트럴 GNN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필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그 그래프의 표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CBPR 2024 튜토리얼을 확인해 보시면 Unifying Spatial and Spectral Graph Neural Network라는 그런 튜토리얼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 결국에는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처리하든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처리하든 이 서로 다른 표현일 뿐 결국에는 동일한 그래프 신호 처리 프레임워크다 라는 주제로 튜토리얼이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그 본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GNN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본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GNN에 대해서 좀 길고 복잡하게 설명드렸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메소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변량 시계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다변량 시계열을 패치와이즈하게 잘라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이후에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래프 컨스트럭션과 그래프 컨볼루션을 통해서 아웃풋 레이어를 통과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프 컨스트럭션과 그래프 컨볼루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가 되는 노드와 엣지를 어떻게 추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센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은 지금 센서가 4개이고 전체 길이가 10인 케이스입니다. 4개의 서로 다른 센서에 대해서 패치 사이즈를 3으로 두고 이 길이 10짜리의 그 타임스탬프를 자르게 되면 각 센서별로 3개의 패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 패치들을 보면 이 x1,1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앞쪽이 시간을 나타내고 뒤쪽이 센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x1,1은 1번 센서의 첫 번째 패치에 대한 정보이다 라는 것이고,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세 번째 센서의 두 번째 패치에 대한 두 번째 패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 단위로 자른 시계열을 어떤 그 센서 레벨의 피처를 학습하기 위해서 함수를 통과를 시키게 되고, 이 함수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피처 레벨의 그런 정보를 조금 학습한 x-1,1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패치 단위로 잘랐기 때문에 패치의 그 순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도 추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하고 나면 z1,1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각각 z1,1, z2,2, z2,3, z3,4 이렇게 해서 센서 레벨의 피처를 학습하고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통과하게 된 그 최종 노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이제 이 노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그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구성하는 엣지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선 GNN 설명에서는 그 인접 행렬의 형태가 두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매트릭스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이 노드 정보를 가지고 엣지 성분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테이션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드 2,2와 노드 3,4를 연결하는 엣지는 이렇게 TRIJ, 즉 시간 정보를 먼저 가지고 오고 뒤에 있는 부분이 센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2번 패치, 3번 패치, 그리고 2번 센서, 4번 센서를 연결하는 엣지다라는 그 표현으로 2의 23, 24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엣지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그 가중치 행렬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의 노드 정보를 통과시켜서 이 둘을 곱하는 형태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각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정보를 각 노드의 성분의 곱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각 노드별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엣지 성분에 대한 계산을 했으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를 시켜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한 뒤에 그 값을 인접행렬 2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앞서서 노드 Z, 그 다음에 그 엣지 2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GNN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서로의 노드를 연결하고 엣지 정보를 가지고 오면서 복잡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이 모델 복잡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FCST-GNN 모델의 경우에 다른 GNN 그 모델들에 비해서 플롭스나 그 파라미터 수가 현저하게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스템 적용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 결과이고, 트레이닝 타임이나 인퍼런스 타임 관점에서 보더라도 짧은 추론 시간과 학습 시간을 보이는 것을 보면 실시간 응용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FCST-GNN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함으로써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의 공간, 시간적 의존성을 종합적으로 모델링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FC 그래프를 구성을 하는 부분과 그래프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래프 컨스트럭션에서는 풀리 커넥티드한 그래프를 사용을 함으로써 DDT, 시점간, 그리고 센서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컨볼루션 단계에서는 무빙 윈도우와 템포럴 풀링을 결합을 한 GNN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지역적인 ST 의존성을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차원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제한된 방법이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의 공간적, 시간적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시공간적 의존성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그래프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좋았던 것 같고, 디케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점과 또 무빙 풀링 GNN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 한계점으로는 아무래도 완결 연결 구조의 복잡도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그렇게 센서의 개수가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센서 데이터에도 적용 가능한지가 궁금했고, 디케이 매트릭스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노드 간의 연결이 있는 완전 연결 그래프이기 때문에 미리 그 엣지 간의 그 엣지의 연결의 강도를 가지고 나서 프루닝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센서티브 어널리시스가 좀 많았던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회귀 예측, 그 다음에 분류 문제의 그 클래스 분류 문제에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예측 과업에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라든가 아니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다던가 하는 정도의 연구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